자, 오늘의 영상은 투부정사, 명사형사, 부사적 문법, 그리고 그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투부정사가 왜 나온다고 했었죠? 몇 개 문장이다? 2개의 문장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의 문장에 주어, 동사가 나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2개의 문장이죠. 그 2개의 문장에 뭐가 필요해? 접속사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자, 이 문장은 몇 형식입니까? 3형식이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문장이 목적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주어와 이 주어가 같으면 어떻게 할까? 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접속사는 이렇게 명사가 안 빠져야지 되는데 빠졌어. 그럼 접속사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접속사하고 비슷한 무언가가 나와야 되겠죠? 그게 뭐야? to 또는 ing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무슨 자리라고 했어요? 목적어. 목적어는 품사가 명사. 그러면 여기에 오는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 이때 ing를 동사가 명사 됐다고 해서 동명사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투부정사는 품사는 4가지만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우선 동사, 명사, 형사, 부사. 그러면 동사에다가 무언가 붙었으니까 동사는 아니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명사, 형사, 부사죠. 이게 명사인지 형사, 부사인지 어떻게 알아?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걸로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목적어 자리인 명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 주어는 품사가 뭐죠? 명사가 되겠죠? 여기에 이렇게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꼭 그냥 일반 명사만 나오겠습니까? 아닐 수도 있다. 문장이 나올 수도 있죠. 지금같이 접속사, 주어, 동사가 나오거나 투부정사, ing가 나오는 거. 이때 이렇게 3가지가 나올 수 있는 거가 다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죠. 접속사로 쓸 거나 아니면 to나 ing로 이렇게 표현의 방식이 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더라. 단수 취급해요. 그리고 또 무슨 취급도 해? 사물 취급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게 문장이 우선 길죠. 길면 어떻게 합니까? 뒤로 빼버리죠. 자, 만약에 여기 주어가 이런 형태가 나왔어요. 접속사 to ing. 그러면 뭐라고 했죠? 단수이면서 사물 취급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 주어가 이렇게 나왔을 때 길어. 그러면 영어의 특징은 뒤로 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어가 없죠. 그 주어를 대신해 줘야 할 무언가가 나오겠죠. 사물이면서 단수 취급하는 건 뭐밖에 없다? it밖에 없다. 이게 주어 자리였었죠. 그러니까 가주어라고 얘기를 한다. 만약에 이 문장이 지금 목적어 자리인데 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뒤로 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또 대신할 수 있는 게 it.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 가목적어라고 한다. 이걸. 그럼 뒤로 빠진 거는 진목적어가 되겠죠. 가주어, 진주어와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똑같아요. 다만 자리가 주어 자리냐, 목적어 자리냐 이 차이밖에 없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투부정사가 지금 여기서는 명사 자리에 들어갔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비동사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비동사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뒤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뭐가 되겠죠? 명사와 형용사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여기는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투부정사가 나올 수 있는데 이때 투부정사는 어떤 거가 될까요? 명사도 될 수도 있고 형용사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뭐에서 나왔죠? 여기다가 밑줄을 치고 이거와 같은 걸 찾으시오 또는 다른 걸 찾으시오라고 시험 문제에 나오곤 하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명사, 투부정사일 때 이 명사는 보통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이렇게 나와요. 그럴 때 이 주어가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만약에 나는 이라고 나왔어요. 나는 뭐뭐하는 것이다. 말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주어가 생물일 때는 보통 투부정사는 형용사정법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다가 만약에 my 취미라고 했어. 내 취미는 뭐뭐 하는 것이다. 말 됩니까? 되겠죠? 그래서 투부정사의 명사조용법이 된다. 그거는 이 주어와 보어는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정의가 성립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는 다 들어갈 수 있다가 보어에선 다 이제 그냥 주어 명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보어는 형용사 명사가 돼야 되는데 그게 딱 성립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 문장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투부정사가 자리가 다 나올 수 있는데 구분하는 방법이 여기에서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알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어요? 주어 다음에 동사 나왔는데 목적어 자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접투 아라고 했었었죠. 이 세 가지가 있었었죠. 접투 아. 이 접속사로 쓸 것이냐, to냐, ing냐에 따라서 문장의 이제 형태가 살짝 달라지긴 하는데 이거는 이 앞에 있는 동사가 결정을 합니다. 이 동사가 꼭 요렇게만 쓰세요. 또는 요렇게 또는 이렇게 쓰세요라고 하는 게 결정이 돼요. 그러면 뭘 외워야 돼? 이 동사를 외워줘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동사를 외워주면 되겠다. 지금 여기서 몇 형식을 얘기했었습니까? 3형식을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5형식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5형식은 뭐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원래는 이 문장의 형식이 있었어. 3형식에서 이 주어와 좀 전에는 이 주어가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생략을 했지. 이번엔 달라. 그러면 얘를 생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자리는 무슨 자리야? 목적어. 그러면 주어를 무슨 자리로? 목적격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he를 힘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이 접속사니까 he 주어가 주격으로 나왔는데 여기 목적격으로 썼다면 접속사는 어떻게 된다? 쓸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런 접속사와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건 뭐다? 뒤에 나오는 이 동사를 여기로 와서 to 부정사 또는 ing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5형식이 되겠다. 자, 그러면 이게 to가 나올지 ing가 나올지는 뭐가 결정해? 바로 이 동사가 결정을 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것 또한 외워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to를 쓰는 건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의미가 좀 많이 나와요. 미래지향적인데 약간 긍정적인 거. 예외적으로는 refuse 같은 거 거절하다가 있어요. 그런데 ing는 이제 과거지향적이고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이거는 보통은 미래냐 과거냐 이걸로 나오지만 선생님이 여기다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살짝 덧붙여봤거든. 자,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많이 나오는데 예외적인 게 또 있어요. 예외적인 게 뭐가 나올까? 인저에는 약간 즐기다, 긍정적인 느낌이 있지만 ing를 쓰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줘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어떤 동사에 따라서 이렇게 문장이 뒤에 문장으로 나오는구나 또는 to나 ing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to와 ing가 나오는 걸 몇 형식? 5형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좀 다른 걸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를 붙이느냐, 이 목적어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대표적으로 목적어라는 거 하는 거지. 목적어가 나왔다는 소리는 주어로도 나올 수 있고 보어로도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목적어 자리죠. 목적어 자리는 아까 접속사 투부정사인데 이번에 그게 아니라 의문사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때 의문사를 안 써요. 그러니까 주어를 안 써요. 그럼 뭐가 쓰는 거야? 여기다가 to를 쓰면 되겠다. 그러면 아까는 접속사를 안 썼죠. 그런데 이번에는 의문사를 쓰죠. 왜 의문사를 써야 될까? 여기에서는 아까 접속사에서는 그냥 뭐뭐하기 것으로만 해석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의문사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의문사의 뜻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how to go 했으면 어떻게 가야 할지 이렇게 나오겠죠. 이럴 때 주어 동사는 주어 다음에 should 이게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how to go 하면은 내가 또는 누군가가 어떻게 가야 할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what to do는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의미가 나올 수 있다. 꼭 should만이 아니라 뭐 can도 나올 수도 있고 will 이런 왜 이 to의 의미는 should와 will과 can의 이 세 가지의 의미를 다 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문사 이렇게 투부정사로도 쓸 수 있다. 이게 명사적 문법이기 때문에 그렇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문법 또는 문장을 바꿔주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뭘 할 거냐면 부사적 용법이 빠졌죠. 아까 말했던 형용사는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혼동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이렇게 돼 있죠. 이번에는 부사를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말이 딱 나왔어. 이렇게 컴마를 쳤어. 그러면 여기 뒤에는 무슨 자리예요? 끝났죠. 그리고 끝났으면 뒤에 올 수 있는 거?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해? 부사라고 한다는 거죠. 알고 있으면 대답해도 상관없어요. 틀려도 상관없다. 자, 부사. 그러면 이 부사의 형태는 우선은 네 가지로만 선생님이 정리를 했었죠. 그 네 가지가 뭐였죠? 오늘 했었던 세 가지가 그거에 해당되고 그 나머지 하나야. 뭐였었어? 접속사, 그리고 투부정사, 그 다음에 ing. 여기다 하나를 더 더한다면 전치사에다가 명사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부사라고 했으면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돼? 이 네 가지를 다 떠올리면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부사다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게 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자, 하고자 하는 말이 싹 끝났어. 그러면 앞에는 뭐가 나오죠? 좀 전에 말했던 부사.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오겠죠? 부사. 왜? 하고자 하는 말이 명백히 다 나왔으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럼 중간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고자 하는 말이 다 나왔으니까 이 또한 부사. 그러면 이 부사는 자리가 앞에도 중간에도 끝에도 다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부사의 위치는 뭐라는 소리야? 아무 때나 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정해져 있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빈도부사 같은 경우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정해져 있는 거는 그 부분에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 멋대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다만 여기서 살짝 조심해줘야 될 것 부분만 볼게요. 여기서 자, 주어와 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목적어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목적어 다음에 나오는 이 투부정사는 과연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형용사. 원래 이걸 따진다면 세 가지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명사, 형용사, 부사가 다 나올 수 있어요. 왜? 자, 얘가 사형식의 그 목적어였어요. 그 뒤에 뭐가 나오죠?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러면 여기가 직접 목적어로 했을 때 명사적 용법 또는 얘가 목적어였어요. 얘가 목적 보어로서 명사용법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선생님이 이걸 말하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얘는 뺀다고 생각했었을 때 뒤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이 형용사는 부사야.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여러분? 수식어. 자, 이걸 꼭 무조건 해석할 때 여러분이 형용사로 해석될 수도 있고 부사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걸 꼭 무조건 책에서 해석해서 형용사라고 했으니까 난 형용사로만 해야 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왜? 둘 다 수식이니까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할 필요, 형용사냐 부사냐 구분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구나, 이게 형용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고 이렇게만 여러분이 구분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했고, 여기 명사는 아까 뭐라고 했죠? 해석이 뭐뭐하 키, 뭐뭐하 컷 이렇게 나온다고 했고, 형용사는 뭐뭐하는, 뭐뭐할 받침에 니은이나 리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부사는 지금 말했던 이것과 이 덩어리 말고 나머지 모든 거가 부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였어요? 목적이 정말 많이 나오죠.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결과, 뭐뭐 해서 뭐뭐 하다라는 것들이 있겠죠. 우선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뭔가를 알기 전에 부사의 자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지만이 될 수 있겠다. 투부정사는 원래 어떤 거였을까? 문장의 주어 동사에서 그거의 주어를 날리다 보니까 동사만 남았다. 그 자리가 명사 자리라면 명사적 용법, 형용사면 형용사적, 부사면 부사적 용법. 다만 형용사하고 부사가 구분하기가 살짝 어려울 때는 형용사는 뭐뭐 하는 뭐뭐 할인데 이렇게 해석되면 형용사적 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부사적 용법이라고 좀 알고 있으면 되겠다. 이런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제 투부정사의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 그리고 왜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가, 왜 이 자리에는 to만 써야 되지 또는 ing만 써야 되지, 그건 아까 암기해야 된다고 했죠. 그 동사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알아야 될 것은 왜 이렇게 표현이 됐는가, 그리고 어떤 거를 여러분이 외우고 어떤 거를 이해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알아봤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지금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구조가 되겠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